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혼자 사는데 언젠가 쓰러지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계단 오르다가 숨이 찰 때, 화장실 가다가 휘청할 때, 혹시 이러다가 넘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지요. 올해 83세 되신 김순자 어르신이 있는데요.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계시죠. 큰아들이 모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하십니다. 손목 발목을 천천히 돌리시고 침대 끝에 앉아 30초를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나시죠. 식탁에 앉아서 오늘 드실 약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며 확인하십니다. 혈압약 한 알, 관절약 한 알, 소화제 반 알입니다. 작년까지는 6알을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3알로 줄이셨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손뜨개질을 하십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 진행자가 하는 이야기에 혼자 맞장구를 치기도 하십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십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비둘기가 전깃줄에 앉았다 날아가는 걸 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할머니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저녁엔 달력에 오늘 기분을 동그라미로 그려 넣으십니다. 행복하면 빨간색 그저 그러면 파란색 조금 힘들면 회색으로요. 그렇게 한 달을 채우고 나면 다음 달 달력에 또 그리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지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지도 않고 매일 새벽같이 산에 오르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7가지 습관이 어르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85세까지도 혼자 장보고 밥 짓고 웃으며 사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이 7가지를 자기 방식대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절이 아파도 무릎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에 이 습관을 하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준비가 되신 분인데요. 이 습관은 80대 이전에 알면 알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 50대, 60대여도 좋은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넘기지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누워 계셨으니 혈압이 낮아져 있고 근육도 굳어 있죠.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80세 넘으신 분들 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일어나는 순서를 정해두시면 됩니다. 눈을 뜨면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천장을 잠깐 보세요. 오늘 아침이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발목을 10번 돌려주세요. 오른쪽 5번, 왼쪽 5번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립니다.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게 아침 첫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그 다음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를 5번 해보세요. 이불 속에서 다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3번만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무릎을 움직이면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자는 동안 굳어있던 관절에도 기름칠을 하는 거죠. 이제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음엔 손목도 10번 돌려주세요.
손가락을 쫙 펴서 주먹 쥐었다 폈다를 5번 해보시고요. 손을 움직이면 팔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어깨도 조금 움직여지고요.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면 1분쯤 지났을 겁니다. 그제야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침대 끝에 걸터 앉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앉는 겁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서 숨만 쉬는 겁니다.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요. 이때 어지러우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1분 더 앉아 계세요. 2분을 앉아도 괜찮아요. 급할 것 없습니다. 앉아서 괜찮다 싶으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는 반드시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나 벽을 짚으세요. 멀쩡해 보여도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날이나 전날 잠을 설친 날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으로 짚으면 만약 다리에 힘이 풀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서면 그 자리에서 10초 서 있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두 발에 체중을 골고루 싣고 서보세요.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으면 그제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몇 걸음은 천천히 걸으세요. 성큼성큼 걷지 마시고 조심조심 걸으세요.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반복하다 보면 3주쯤 지나면 자동으로 되더군요. 78세 박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작년에 한 번도 안 넘어지셨답니다. 전년도엔 2번이나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갔었는데 말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고 한 번은 아침에 거실 나오다가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고부터는 한 번도 안 넘어지셨어요. 만약에 일어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그날은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몸이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땐 침대에 5분 더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10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침 루틴이 의무가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내 몸이 편한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날은 천천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방이 차가우니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손발을 더 오래 움직여주세요. 발목 10번 대신 20번 돌려도 좋아요. 추우면 근육이 더 굳어 있으니까요. 여름엔 땀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침대 옆에 수건을 하나 준비해 두시고요. 일어날 때 손에 땀이 나면 수건으로 닦고 일어나세요. 봄, 가을엔 혈압 변화가 심하니까 앉아있는 시간을 1분으로 늘려보세요. 환절기엔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났다가 어지러웠던 날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침대에 앉으시면 됩니다. 1분 앉아서 숨 고르고 다시 일어나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하면 됩니다. 몸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내 집에서 편히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집이 안전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집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뼈 부러지고 수술하고 그러다 보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넘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세요. 문턱이 몇 개 있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턱이 있지요. 거실에서 안방 갈 때도 조금 높아지지요. 베란다 나갈 때도 턱이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위험 요소입니다. 낮에 밝을 때는 보여서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어두울 때는 걸립니다. 슬리퍼 코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는 게 좋습니다. 목수를 부를 필요 없어요. 철물점에 가면 문턱 경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무로 된 것인데요. 그걸 문턱에 붙이면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자녀분께 부탁해서 붙여달라고 하세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라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화장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장실 문 옆 벽에 손잡이를 달아야 합니다. 변기 옆에도 하나 더요. 샤워할 때 잡을 수 있게 샤워기 옆에도 하나 달아주시고요. 손잡이 다는데 한 개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듭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50,000원 정도면 3개 다 달 수 있어요. 이것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81세 이영희 어르신은 작년에 손잡이 달고 나서 화장실이 무섭지 않아졌다고 하세요. 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겁났는데 이제는 손잡이만 잡으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답니다. 변기에 앉을 때도 손잡이 잡고 천천히 앉고 일어날 때도 손잡이 잡고 천천히 일어나시는데 그게 정말 든든하다고 하세요.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손잡이가 있으면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불도 중요합니다. 복도에 센서 등을 다세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찾느라 더듬거리면 위험합니다. 어두운 데서 스위치 찾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문에 부딪히거나 그럽니다. 센서 등은 인터넷에서 개당 15,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건전지로 작동하니까 전기 공사 필요 없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벽에 붙이면 끝이에요. 화장실 가는 길목에 2개 복도 중간에 1개 이렇게 3개 정도 붙여놓으면 밤에도 환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세요. 높은 곳에 올려두면 의자 밟고 올라가게 되고 그게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의자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거든요. 선반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컵그릇, 냄비, 약통, 손전등, 리모컨, 안경 이런 것들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두는 것이죠. 허리에서 어깨 사이 높이가 제일 좋아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물건들은 상자에 넣어서 아래쪽에 보관하시고요. 명절 그릇, 계절 옷, 오래된 앨범 이런 건 자주 쓸 필요 없으니까 낮은 곳에 두세요. 자녀분이 오셨을 때 꺼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서 혼자 무리해서 꺼낼 필요 없어요. 바닥도 살펴보세요. 혹시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계시지 않나요? 뒷굽이 없는 슬리퍼는 벗겨지기 쉽습니다. 걷다가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등을 감싸주는 실내화로 바꾸세요. 양말만 신고 다니는 건 더 위험해요. 마룻바닥에 양말은 스케이트장입니다. 요즘은 밑창에 미끄럼 방지가 된 실내화가 많이 나옵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발목을 잡아주는 디자인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시면 지팡이를 쓰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3번째 다리입니다. 집안에서도 쓰셔야 해요. 현관에 하나, 화장실 가는 길에 하나, 이렇게 2개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요즘 지팡이는 디자인도 예쁘고 가벼워요. 무게가 300g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접히는 지팡이도 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전선도 꼭 정리하세요. 바닥에 전선이 널려 있으면 발에 걸립니다. 전선 정리 클립을 사서 벽을 따라 정리해 두세요. 1,000원짜리 클립 몇 개면 됩니다. 선풍기, 전기장판, 전화기, 충전기 이런 전선들을 다 벽 쪽으로 붙여 놓으세요. 무엇보다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화장실 갈 때 돌아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가구 배치를 바꿔보세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장애물 없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급할 때 가구 사이를 비집고 가면 부딪힙니다. 만약에 넘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치지 않았어도 놀라셨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 바닥에 앉아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괜찮다 싶으면 기어서 벽이나 가구로 가세요. 그걸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기 어려우면 자녀나 이웃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다움을 보존하는 것인데요. 혼자 살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쌓이지요. 화가 나도 슬퍼도 기뻐도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자녀한테 전화하기엔 사소한 일 같고 이웃한테 말하기엔 민망하고요. 그렇게 감정을 안으로만 삼키면 마음이 병듭니다. 우울증이 오고 불안이 커지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달력에 표시하는 겁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오늘 기분을 동그라미 하나로 그려 넣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빨간 동그라미 그냥 그랬으면, 파란 동그라미 힘들었으면 회색 동그라미입니다. 색연필 3자루면 됩니다. 문구점에서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끝내고 소파에 앉아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그저 그랬나요? 답이 나오면 달력 앞으로 가서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크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작게 그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달 하고 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무슨 요일에 기분이 안 좋은지, 어떤 날에 기분이 좋은지 알게 되죠. 79세 최경숙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자기가 비 오는 날 우울해진다는 걸 알아내셨답니다. 달력을 보니까 회색 동그라미가 있는 날이 전부 비 오는 날이더래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엔 일부러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신대요. 트로트 노래를요. 그랬더니 비 오는 날도 견딜만해졌다고 하세요. 달력 외에 노트에 한 줄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만 적는 거예요. 아침에 참새가 창가에 왔다든지,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든지,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 왔다든지, 그런 작은 일들이요. 한 줄이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 좋았다, 이것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슬픔도 글자로 옮기고 나면 조금 가벼워지더군요. 화도 종이에 적어 놓으면 덜 화가 나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바꾸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진정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요. 그곳이 활성화되면 불안하고 우울해지는데 글을 쓰면 진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글씨 쓰기가 힘드시면 그림으로 그리세요. 날씨 표시만 해도 좋아요. 해, 구름, 비, 눈 이런 걸로요. 해 그리면 기분 좋았던 날, 구름 그리면 그냥 그랬던 날, 비 그리면 슬펐던 날입니다. 그림 실력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에 선 몇 개 그으면 됩니다.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모티콘 스티커가 많이 나오잖아요.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우는 얼굴 스티커를 달력에 붙이는 겁니다. 다이소에 가면 1,000원에 스티커 한 판 살 수 있어요. 그걸로 한 달 넘게 씁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찾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날씨가 좋았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 몸이 편했다 이런 거요. 떠올리기만 해도 되고 공책에 적어도 됩니다.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하루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기분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덜 쬐면 기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낮에 창가에 앉아 햇빛을 30분만 쬐이세요.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줍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창문 너머로도 효과가 있으니 밖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는 몸이 적응하느라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땐 억지로 활동하지 마시고 쉬어도 됩니다. 만약에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보건소에 가보세요.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우울증은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뇌의 화학 물질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75세에서 85세에는 건강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75세 넘으면 드시는 약이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하루에 5알, 6알씩 드시지요. 아침에 3알, 저녁에 2알, 자기 전에 1알 이렇게요. 그런데 이 약들이 정말 다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계시진 않나요? 약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이 많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지럼증이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소화불량도 약 때문일 수 있어요. 약끼리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주치의 선생님과 약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갈 때 먹고 있는 약을 다 가져가세요. 약봉지째 들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약들을 다 먹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즘 어지러운데
약 때문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물어봐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약 정리함을 만드세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나눠 담는 통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예요. 아침, 저녁으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혀 있고요. 이걸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앉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매일 약봉지 뜯는 것보다 편합니다. 약을 담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이 약은 뭐 먹는 약이지? 이 약은 언제부터 먹었지? 이 약은 요즘 효과가 있나? 이렇게 약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약이 보입니다. 효과를 못 느끼는 약이나 부작용이 있는 약이요. 그러면 다음 병원 갈 때 그 약에 대해 꼭 물어보세요. 무엇보다 몸의 신호도 기록하세요. 약 먹고 나서 30분 뒤에 어떤 느낌인지 메모하는 것인데요. 속이 편해졌는지 어지러운지 졸린지 이런 걸 적어두세요. 한 달치 기록을 모아서 병원 갈 때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약 먹고 어떤지 알아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물 없이 그냥 삼키면 식도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캡슐약은 식도에 붙으면 녹으면서 식도를 상하게 합니다. 물도 한 컵 가득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약이 위까지 안 내려갑니다. 200ml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약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걸어 다니세요. 약 먹고 바로 누우면 약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 먹고 30분 후에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약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면 겨울엔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압약을 좀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하고요. 추우면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혈압 체크를 자주 하시고 혈압이 높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늘리셔야 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다가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특히 이것은 요즘 들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 주위에서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먼저 요즘에는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피싱, 메신저, 피싱 온갖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고, 검사가 전화 왔다고, 세금 환급받으려면 계좌 알려달라고, 카드가 복제됐다고, 대출 만기됐다고 이런 거짓말들이지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 났으면 아들이 직접 전화합니다. 세금 환급은 집으로 우편이 옵니다. 카드사는 카드 정지만 하지 돈 보내라고 안 합니다. 급하게 돈 보내라는 것은 99% 사기라고 의심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송금하기 전에 하루 정도는 기다리는 규칙을 만드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은 절대 돈 안 보낸다고 정하는 겁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자녀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결정하는 것이죠. 24시간만 기다리면 대부분 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게 바로 사기의 신호입니다. 또한 자녀 전화번호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큰 글씨로요. 유성 매직으로 A4 용지에 크게 써서 냉장고 문에 테이프로 붙이세요. 의심스러운 전화 오면 바로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누가 네 이름으로 전화 왔는데 사고 났다는데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10중 8구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을 들으세요. 요즘 은행에서 어르신이 큰돈 송금하려고 하면 꼭 물어봅니다. 어디에 보내시는 거냐고, 혹시 전화 받고 보내시는 거냐고요. 그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은행 직원이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해 줍니다. 요즘 은행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기 수법을 잘 알지요. 77세 한영숙 어르신은 작년에 검사 사칭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아들이 사고 냈으니 합의금 500만 원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어르신이 당황해서 은행에 가려는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말렸답니다. 일단 아들한테 전화해 보라고요. 전화했더니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랍니다. 사기였던 것이죠. 500만 원 생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ATM기 앞에서 전화하는 사람 보이면 의심하세요. 누가 전화로 ATM 조작법 알려주고 있으면 그건 10중 8구 사기입니다. 용기 내서 말 걸어보세요. 혹시 사기 아니냐고요? 괜한 참견 같아도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돈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문자로 오는 링크도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택배 조회 카드 승인 정부 지원금 이런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누르지 마세요. 링크 누르면 바이러스가 깔리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택배는 택배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카드는 카드사 앱으로 확인하세요. 투자 권유도 다 사기입니다. 전화로 주식 사라, 코인 사라, 부동산 투자하라 이런 전화 오면 다 끊으세요. 진짜 좋은 투자는 전화로 널리 권하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도 사기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고수익은 절대 없어요. 무엇보다 개인정보 불러주지 마세요.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물어보면 다 사기입니다. 은행도, 경찰도, 검찰도 전화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바로 끊으세요.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은행에도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시고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쁜 것이지 어떻게 당한 분이 나쁜 것인가요? 노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 먹어도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죠. 저녁에 재밌는 일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고요. TV 보다가 웃음이 나와도 혼자 웃고 슬픈 뉴스 보면 혼자 눈물 닦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혼자서도 잘 살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죠. 유튜브도 좋습니다. TV는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데 유튜브는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 개면서 들을 수 있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집에 혼자 있어도 덜 외롭습니다. 옛날 노래도 나오고 사연도 읽어주고 각종 정보와 이야기도 해줍니다. 식물 키우기도 추천합니다. 거창한 화초가 아니라 작은 화분 하나면 됩니다. 파 뿌리 물에 담가 놓기, 상추 씨 뿌리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물 주고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살아있는 걸 돌본다는 게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식물도 생명이니까 돌봐야 할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파는 정말 쉽습니다. 파 뿌리를 물컵에 담가만 놔도 자랍니다. 며칠 지나면 파가 쑥쑥 자라요. 자란 파는 잘라서 국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내가 키운 파라서 더 맛있습니다. 다육식물도 키우기 쉬워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주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접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뭐든지 괜찮습니다. 손을 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지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절대 갖지 마세요. 색칠 공부도 좋습니다. 유치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요즘 어른 색칠 공부 책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삽니다. 꽃, 무늬 동물, 무늬 풍경, 무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연필로 천천히 칠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혼자 먹는 밥도 정성껏 차려보세요.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마시고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는 겁니다. 국, 반찬, 밥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밥 한 끼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먹으면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상을 예쁘게 차리면 조금 낫습니다. 계절마다 다르게 즐기세요. 봄에는 창문 열고 봄바람 느끼기,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 맞으며 낮잠 자기,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는 거 구경하기, 겨울에는 따뜻한 차 마시며 손 녹이기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혼자서도 잘 산다고 해서 고립이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이리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는 것도 좋지요. 혼자 살아도 완전히 고립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2주에 한 번은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눠야 합니다. 전화로든 대면으로든요. 이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연결고리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주위 사람들과 전화 약속을 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전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약속을 정해두면 상대도 까먹지 않고 전화합니다. 나 역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통화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안부 묻고 별일 없다 확인하면 되니까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요. 그래도 한 번만 가보세요. 거기 가면 나이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화투 구경만 해도 괜찮아요. 사람 있는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덜합니다. 몇 번 가다 보면 아는 사람도 생깁니다. 경로당에서 점심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으면 맛있어요. 밥값도 일반 식당보다 저렴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눠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날씨 좋네요. 한마디면 됩니다.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한테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인사하고요. 이런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나도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종교 모임도 좋습니다. 절이나 성당 어디든 편한 곳으로요. 신앙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차 한 잔 마시고 인사 나누게 됩니다. 84세 김영순 어르신은 동네에 있는 절에 다니신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2~3번씩 가는데 거기 가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하세요. 만약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들면 전화로라도 하세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114 안부 전화 서비스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가 옵니다.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가 있어요. 혼자 집에 있어도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새로 사귀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 친구 못 사귀는 법 없어요. 산책하다 마주치는 분 있으면 먼저 인사해 보세요. 벤치에 앉아 계신 분한테 날씨 좋네요 말 걸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모임도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카페나 밴드에 어르신 모임이 많아요. 등산 모임, 사진 모임, 요리 모임 이런 거요. 자녀분께 부탁해서 가입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먼저 친해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해보세요. 분기에 한 번씩만 나가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한 달에 한 번 나가고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만약 75세 이후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의 작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젊을 때도 더 나이가 들어서도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이죠. 이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발목 돌리기는 쉽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달력에 동그라미 그리기요. 색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7가지를 전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요양원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가셔야지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끼니도 챙겨주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데 넘어져서 다쳐서 사기당해서 외로워서 요양원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75세든 80세든 85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웃 어르신들께도 오늘 내용 나눠주세요. 경로당 가서 이런 방법 있다고 말씀해보세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실천하면 그분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가는 것이죠. 혼자 잘 사는 어르신이 많아지면 동네가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이 나이까지 사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손주 보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런 분이 이 정도 작은 습관을 못 하실 리 없습니다. 잠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약 먹는 거 까먹었어도 다음엔 먹으면 됩니다. 사기 전화에 속을 뻔했어도 끊었으면 된 것이죠. 매번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싸다 보면 85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넘어도 혼자서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사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